상급 16번째 시간입니다. 의지할 뇌예요. 의뢰할 때 신뢰, 의지한다,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믿는다, 의지할래, 믿을 뇌예요. 믿을래, 신뢰할 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남는 이익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뜻이에요.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야, 남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축한 것이 있어야 그것을 저축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저축한 돈이 있어야 내가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살 거야. 이 돈을 의지한다는 뜻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는 팔 때 그것이 남는 게 조금씩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묶을 속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묶어서 팔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쌀을 팔 때도 한 가마니씩 묶어서 판다는 뜻이에요. 묶을 속.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이렇게 칼도자가 들어있잖아요. 돈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이 돈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지면 우리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가는데도 내가 생활을 하는데 돈을 소비하는데도 조금 남는 돈, 돈 남는 돈을 우리는 조금씩 저축을 해서 묶어 놓는다.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는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물건을 파는데 나한테 조금씩 남은 것을 다시 묶어요. 모아놔요. 저축을 하면 이 저축한 돈을 우리가 의지할 뇌가 되는 거예요. 의지할 뇌. 그러니까 돈의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한다. 의뢰한다. 여기에 써있는 가난할 피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데 조금씩 남은 거나마 묶어서 잘 놓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의지할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조금씩 남은 것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옛날에도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는 미리 앞날을 내다보며 살았습니다. 우레, 레가 있어요. 우레는 벼락이란 뜻이야. 큰 소리. 우레와 같은 막 그 천둥과 같은 소리 이런 뜻도 돼요. 우레는 천둥과 같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번개가 막 쳐요. 그때 번개가 칠 때 바로 부딪혀서 불빛이 나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한 번에 쳐요. 이새 밭에 벼락이 딱 떨어집니다. 이때 이거 벼락이 떨어질 때 나는 커다란 소리를 우리는 우레레라고 합니다. 벼락이 칠 때 나는 소리. 그래서 비우자에 밭전자를 쓰면 밭에 이렇게 벼락이 칩니다. 그래서 낭내 떨어지는 벼락. 그 다음에 지레는 땅에 이렇게 밟으면 이게 팍 폭발하는 지뢰. 그것도 큰 소리가 나잖아요. 땅에 파묻은 전쟁터에서 만든 지뢰. 이것도 벼락만큼이나 무서운 존재잖아요. 낭뢰, 지뢰. 이것에 쓰입니다. 마칠요.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면 팔을 거꾸로 발부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이렇게 나올 때 손을 차렷하고 나오니까 아들 자자의 손이 안 보이죠. 이것을 우리는 마치다 료예요. 마치다 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료라는 말을 쓰잖아요. 수료. 이거는 그냥 마쳤을 뿐이고요. 졸업은 완전히 끝난 거를 말해요. 수료는 그 어떤 학업을 먼저기 끝냈다. 그리고 졸업은 그 과정을 다 마쳤다. 이런 때 씁니다. 완료는 완전히 마쳤다. 완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냥 이제 무사히 나온 것을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 마치다 료라고 합니다. 완료, 마치다 료 이렇게 합니다. 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용은 그냥 용의 모양을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는 야 여기 설 입자가 야 매울 신, 다시 말해서 용의 무서운 얼굴, 그리고 용이라는 몸이 있잖아요. 근데 용은 얼굴도 그렇지만 꼬리가 막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꼬불꼬불 긴 용의 꼬리 모양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용의 얼굴은 매웁다, 매우 무섭다, 매울 신자가 들어갔고요. 꼬불꼬불한 꼬리 모양을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용 꼬리까지 치고 자, 비늘 이렇게 그리면 용의 모양을 본따서 용이 됩니다. 자, 용을 왕이라고 부르고 용이 있는 곳을 우리는 용궁이라고 하죠. 눈물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열이에요. 반성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게호, 어깨 겨누할 때 쓰는 거죠. 지게호자의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개처럼 우는 있는 모습이에요. 개가 엄청 많이 울잖아요. 아 하고. 그래서 이 개 견자가 들어가면 이게 뉘우칠 열이라고 그래요. 뉘우칠 열. 사람이 이 사람이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엄청 많이 흘러져. 물 숫자를 그리면 눈물이 흐를 루자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눈물 샘 루선이에요. 눈물 루. 개처럼 사람이 반성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눈물을 퐁퐁 흘리며 울고 있는 사람의 눈에 선하죠. 눈물 루입니다. 다랑누 있어요. 다락누.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 다락을 꼭 누다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누다락. 한자랑 섞어서 그냥 누다락 이렇게 다 불렀었어요.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누다락 그렇게 불렀거든요. 머리를 틀어올린 이렇게 막 머리를 이제 이렇게 가채라고 해서 아름답게 머리를 막 샥 올리잖아요. 조선시대 봤죠. 머리를 1층 2층 올리고 비녀를 샥 꽂아요. 이쁜 막 머리핀을 이렇게 이러한 머리처럼 이렇게 머리 모양처럼 높게 머리를 높게 해서 얼굴을 이쁘게 만들거든. 위험 있게. 이런 여자의 머리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나무로 높게 만드는 집이라는 데서 다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락은 꼭 이렇게 집의 맨 꼭대기층에 있는 게 다락이에요. 누각 같은 데도 이렇게 올라가서 먼 곳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누각이잖아요. 망루도 이제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높은 데서 바라볼 망자를 써가지고 높게 만드는 다락 누자를 쓰고 있어요. 망루, 누각. 그러면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다 집을 나무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비녀, 이게 이제 여자가 셈 숫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센다, 묶어서 거듭거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듭거듭 수 할 때 쓰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 머리에 핀을 높게 해가지고 이쁜 비녀를 꽂았어요. 머리에. 그리고 아래도 계속 누자예요. 그리고 누가 여자의 머리가 이렇게 계속 높게 쌓여져 있어요. 이것을 본따서 우리는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높은데 뭐가 높아요? 나무로 만든 이 집이 높다는 뜻이에요. 나무로 만든 집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수가 되는 거예요. 나무 목이 본질은 나무로 만든 집이에요. 이것을 다락누입니다. 다락누. 그 집이 새네요. 새루예요. 새루. 비가 올 때, 여기 비가 올 때 물이 지붕에서 샌다는 뜻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비가 이 몸을 몸 안에 비가 떨어지잖아요. 몸 안에 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붕이라고 하고, 지붕이라고 할 때 지포, 이렇게 지붕 또는 사람의 몸시, 몸에 비가 내리는 날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셀루자가 되는 거예요. 셀루. 그러면 이것도 빗물이고요. 이거는 또 세다 누자예요. 우리 몸에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이것도 셀루. 새입니다. 그래서 누수, 물이 새고요. 누락, 뭔가를 빼먹은 거예요. 샌다고 하는 것은 그걸 빼먹어요. 빼먹었다는 거예요. 탈락시켰다는 소리예요. 그 이름이 없어요. 이때 누락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누게 할 때 여러 번 더하기를 해요. 이번 시험 본 거, 다음 시험 본 거 계속 더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 누라고 해요. 그리고 자주자주 루라고도 합니다. 보면 밭 사이에 이랑이 실처럼 가늘게 겹쳐졌다는 데서 만들어진 여러 번, 자주자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 사이에, 밭이죠, 밭. 이 밭에 이랑이 실줄처럼 이렇게 밭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실사를 그리면 여러 번, 또 자주자주 이렇게 글을 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더하기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누, 자주 누는 계속 여러 번 더하기를 한다. 누계, 누적. 그래서 쌓는다는 거죠. 더해서 계산하고요. 더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할 때는 더한다는 의미가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겠죠. 여러 누. 더하기 루가 됩니다. 더할 루자가. 바퀴윤이 있어요. 수레 거와 둥글윤, 수레 거와 둥글윤이 합쳐진 글자예요. 이 수레의 둥근 바퀴에는 이렇게 바퀴살이 있잖아요. 바퀴살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책의 주간처럼 이렇게 많아요. 바퀴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륜이에요. 바퀴. 예. 그 살을 말하죠. 이런 글자로 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차에 바퀴, 차에 동그란 거, 그게 바로 바퀴예요. 그렇죠? 차에 있는 동그란 거, 이게 바퀴입니다. 그러면 바퀴가 4개 있는 거고요. 윤회는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것을 윤회라고 하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또 다시 태어나는 거, 윤회입니다. 윤회. 바퀴륜은 술의 거자와 그 다음에 둥글 윤자가 합해져서 바퀴윤이 됐습니다. 마지막 글자입니다. 밤율자예요. 밤율자, 여기 중요할 요자에서 많이 봤는데 중요할 요자는 가방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덮을아자예요. 덮을아. 그러니까 밤가시로 밤을 덮어 있잖아요. 주머니처럼. 그래서 이 글자를 나무에 열린 식물성이니까 나무목이 들어갑니다. 덮을아, 그리고 밤송이 더하기 나무. 그래서 밤나무라는 뜻이 되고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율, 그러면 이제 삶지 않은 생율, 생밤. 그리고 이율곡 선생님은 밤나무 계곡에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곡 이렇게 말하고 해요. 윷놀이 할 때도 율하고 비슷하잖아요. 윷가락도 밤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반쪽 잘라서 뒤에 깜깜한 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밤 색깔이 그 밤나무 색깔이 좀 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밤나무의 밤자는 깜깜한 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윷놀이, 윷놀이는 그 밤나무를 가지고 만들면 윷가락이 잘 만들어져서 좀 윷가락이 좀 효과적이죠. 까맣고 하얀 게 잘 보이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